반갑습니다. 장 교수의 내교육 TV 생애 주기별 뇌활용 전문 인력 양성, 뇌과학에서 뇌활용 시대로 넘어온 시점에 지난번에 이제 유아 두뇌 발달 첫 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즉 0세에서 6년간의 인간의 두뇌 발달의 아주 특별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이제 성인 뇌무게 약 90%, 약 1kg의 뇌를 갖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서 성인기까지 발달하는 아동 청소년기의 두뇌 훈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좀 원리만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아는 두뇌 발달이고요. 아동 청소년은 두뇌 훈련이란 말이 적합한 것 같고요. 이제 성인기 이상은 두뇌 활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뇌 발달, 유아의 두뇌 발달, 아동 청소년의 두뇌 훈련, 성인기 중장년의 두뇌 활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 아동 청소년의 두뇌 훈련에 대한 핵심 원리는 유아기 때는 뇌는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자극, 신체적 발달, 정서적 발달, 인지사고의 발달, 신체, 정서, 인지의 이런 세 층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발달 과정을 겪고 이제 아동 청소년기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1kg의 뇌를 갖고 들어온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은 6년 동안 뇌 사이즈는 나머지 10%밖에 커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통 12세 정도면 성인 뇌 무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6년 동안 90%가 커지고 1kg이 되고 나머지 6년은 뭐 10%밖에 안 커지니까 중요한 건 뇌 사이즈보다 뇌 안쪽에 뭔가 변화구나라고 또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유아기 때 이미 1차 발달을 한다고 했어요.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인지 사고의 발달. 그럼 아동 청소년기는 뭘 하는 거야? 뭘 하겠습니까? 1차 발달된 뇌를 갖고, 즉 어떤 뇌인가요? 이제 자기 몸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덤블링도 할 수 있고요. 뭐 날아오는 공을 잡을 수도 있고요. 웬만한 구기 활동 다 할 수 있는 신체 말단까지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할 수 있는 뇌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같이 사회적인 뇌처럼 같이 뭔가 어울리면서 정서적 교류, 공감, 또 내 마음의 전달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본적인 인지사고 발달을 위한 이제 세팅도 준비된 단계입니다. 즉 6년간은 신체, 정서, 인지의 1차 발달을 끝낸 뇌를 갖고 막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막 훈련이 필요한 기간에는 가장 안 좋은 것은 훈련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많은 훈련이 되는 뇌겠죠. 그런데 조금 유념해야 될 것은 성인기의 발달 과정입니다. 즉 아동 청소년기는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발달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의 설계도에 따라 이렇게 성인기까지는 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100층짜리 빌딩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입니다. 뭐 이렇게 자동차로 보면 페라리 스포츠카를 몰 수 있는 그런 유전자예요. 그런데 100층을 올린다고 보면 골조는 다 만들었어요. 6세까지. 그 다음 안에를 막 채워야겠죠. 어떻게 채우느냐가 달라지겠죠. 왜 훈련이 필요하냐?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는, 서구에서는 에일리언 브레인, 외계인의 뇌라고 하는 것까지, 중학생까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약 9년의 시간 동안 골조가 만들어진 이 건물을 가지고 이제 첨단 빌딩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자, 특별하게 훈련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백층 구조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바닥재도 들어가고 기본적인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지고 기본적인 인테리어도 만들어지고 또 뭐 각층 이제 100층에 막 입주도 하겠죠. 그래서 100층의 골격과 안에 돌아가는 뭐 뭔들은 다 만들어지는 아이일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다니다가 멈췄다가 뭔가 이렇게 삐긋삐긋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또 뭔가는 겉은 멀쩡하게 100층이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즉 어디인가 불이 났어요. 뇌기능이 어딘가가 뭔가 스파크가 일었어요. 뭔가 배선이 뇌회로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건물이라고 보면 불이 나면 자동 소방 설비가 이렇게 막 작동을 해서 이게 천장에서 물이 쫙 내려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조절하는 이 첨단의 제어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뭔가 어딘가가 잘 안 돼 가지고 불이 났을 때 자동 소방 설비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뇌일 수도 있겠죠. 또 뭔가에 이제 그 층마다 적절한 이제 업체들이 막 입주를 해가지고 뭔가 막 돌아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기능을 다 쓰려면 또 그 각 층마다 하는 기능만 잘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첨단의 인텔리전트 빌딩, 이 100층이라는 걸 갖고 복합적인 기능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창의성이 이제 꼭 그런 거죠. 방향성을 갖고 이 다양한 두뇌의 기능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차원의 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창의성의 기본 개념인데요. 그러려면 각 층층의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어떤 복합적인 목표를 세웠을 때 일사불란하게 여기저기 저기 것들이 뭐 1층, 7층, 뭐 50층에 있는 기능들이 만 쫙 빼가지고 TFT 같은 걸 구성을 해서 막 쓰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언제 만드냐? 바로 아동 청소년기입니다. 페라리 스포츠카를 생각해 보면요. 300km 이상을 몰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100층짜리를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스포츠카에 비교하면 그 고속도로를 나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뇌를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를 써봐야 되는 거 아니죠. 써봐야죠. 써보려면 고속도로를 나가야죠. 네, 독일 같으면 아우토반을 달려야죠. 야, 300km가 넘는 스포츠카인데 자기 집 주변만 돌아다니는 스포츠카를 깔고 뭐 시장 갔다가 아니면 어디 집 주변에 어디 놀러 갔다가 공원 갔다가 요 정도만 스포츠카를 갖고 다닌다는 것은 나의 뇌 기능이 여기까지인데 뭐 요 정도 이렇게 썼다 이 정도. 그러면 그 스포츠카의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어디까지 이 차를 몰 수 있는지 일단 자각이 안 됩니다. 네, 왜? 써보질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한번 집 주변을 나갔는데 예를 들면 사고를 당해요. 살짝 부딪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외부에서 막 핀잔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트라우마 같은 게 형성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차를 몰고 나가질 못하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기에 특히나 두뇌의 이 훈련 과정에서 위험한 것은 한계 정보를 주는 겁니다. 야, 너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 네, 너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한계 정보를 두뇌에 심어주는 것. 네, 위험하죠. 그리고 또 하나, 사고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 네, 사고의 영역이란 건 두뇌 발달이 이렇게 한참 가고 있는 발달할 100층을 한참 올려야 되는데 네, 뭐 여기까지만 딱 사고를 제한하는 겁니다. 네, 그 이상은 생각조차 못 해볼 만큼의 의식의 틀을 만드는 행위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학습 기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습, 의식의 확장, 사고의 확장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해요. 거꾸로 좋은 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을 전달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이라는 거, 과학이라는 거, 언어라는 걸 왜 배웁니까? 시간이 흘러도 편향성이 없잖아요. 네. 왜? 수천 년간 적층으로 이어진 인류의 그 아주 기초 학문이라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이유는 편향되지 않아서입니다. 즉, 사고의 틀을 만들지 않아서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는 언어와 수리와 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거를 탐구하고 그 폭을 넓히는 행위가 두뇌 발달의 확장성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꾸로 그런 사고를 편향되게 만드는 것들. 당연히 안 좋겠죠. 안 좋은 행위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종교도 내 종교만 맞고 나머지는 다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역시 틀을 막는 거죠. 내가 믿는 종교가 좋다면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야겠죠. 내가 갖는 신념, 이념이 맞다면 다른 이념에 대해서도 기본 배척은 하지 않아야 되죠. 그것이 기본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내 나라에 대해서 사랑한다면 지구촌에 갖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나라, 인종, 민족에 대해서도 차별을 갖지 않는 것. 그게 좋은 거죠. 문화적 다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확장이라는 건 최소한 우리가 지구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촌 시대의 당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지구라고 하는 사고의 확장성을 기본 갖춰줘야 됩니다. 한국인으로서 태어났지만 지구촌에 살아가는 한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이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한국인이어야 되지. 한국은 잘났고 다른 나라는 싫고 미워하고 이런 거는 극히 안 좋겠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기의 핵심은 두뇌 훈련이고요. 두뇌 훈련의 핵심 기제는 기본적으로 반복적 훈련 그리고 몰입적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가장 뇌과학이 20세기의 위대한 성과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뇌의 변화에 대한 것을 기본 근간 기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1차 두뇌 발달을 끝낸 이제 아동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이제는 발달된 세팅된 뇌를 갖고 써야 되는 겁니다. 왜 수학을 배웁니까? 수포자 얘기 너무 많이 듣죠. 나중에 미적분을 써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배우는 기간에 초등학교, 중학교의 기간에 함수, 도형 이런 것들의 수리적인 두뇌 발달을 가져오기 위함이지 나중에 꼭 쓰니까 난 나중에 안 쓸 거야 하고 안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을 왜 탐구하고 과학적인 이런 내용을 배워야 되나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이런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그런 과학적인 사고, 접근, 탐구의 정신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왜 우리가 언어를 배웁니까? 이거는 또 유별나게 다른 이제 언어의 지능을 보유한 또 인간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기제인데요.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두뇌 발달에 특히나 두뇌 훈련 과정에 있는 아동 청소년기에 그런 영역별 기능을 훈련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기가 지나고 나서 실제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기능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 과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 언어를 습득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그거를 제대로 쓰고자 할 때 써야 되죠.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되죠. 하지만 어릴 때 그 셋업 되지 않은 두뇌 영역을 나중에 쓴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몇 배의 힘이 든다. 어릴 적에 운동 습관 없으신 분 성인이 되어서 잘 만들어집니까? 어릴 적에 독서 습관,
이런 게 없으신 분들 나중에 책을 술술 읽게 될까요? 다 마찬가지죠. 어릴 때 어떤 그 목표를 세우고 내가 거의 미친 듯이 뭔가 뇌를 써본 사람과 뭐 그냥 유유자적하게 살았던 사람과 뇌를 쓰는 원리 훈련의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 생애 주기별 두뇌 활용 가이드의 두 번째 아동 청소년기의 두뇌 훈련 가이드 편이었는데요.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그 핵심 기제는 반복적 훈련과 몰입적 경험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어떤 백층을 만들 것인가? 페라리 스포츠카를 가지고 어디까지 달릴 것인가? 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장 교수의 뇌교육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